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배우자의 이제 외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 마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초기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제 삶과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까 또는 외도를 하는 것 같으면 증거를 수집하고 확실한 물증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저에게 상담을 먼저 오시는 분들은 일단 증거 수집이나 확실한 물증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로는 심리가 더 무너지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증거를 확보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트라우마의 정도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치료의 강도도 굉장히 이제 높아야만 하는 건데요. 그냥 확실한 증거를 갖지 않고 물증만 갖고 오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증거부터 잡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내 심리를 좀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뒤로 좀 미루셨으면 좋겠다. 우선은 치료를 먼저 해나가시면서 마음의 좀 중심을 잡아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증거를 잡아서 배우자의 외도를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남녀가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잡고 그 증거를 들이밀어서 이제 추궁을 하시고 이제 확답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과정 중에 외도를 한 배우자와 트라우마를 가진 배우자들이 그러니까 외도를 한 사실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갖는 상처들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자기 방어 때문에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를 크게 받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이성이 생겨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능에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들이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우리가 이제 부부를 살 때는 방어가 없잖아요. 방어가 없이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살았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타인을 대하듯이 방어를 하는 거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부의 마음을 좀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에 먼저 오셔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죠. 외도를 한 배우자를 왜 보호를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심리치료를 하시다 보면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삶이고 또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외도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거라서 무조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다.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된다.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상황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황을 외도 사실에 대해서 말하라면서 막 추궁을 하고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황이라는 것은 누가 꼬셨냐 이런 건데 이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상황은 심리적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외도의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제 생기신 그 배우자는 또 어떤 상태로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고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적인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외도에 대한 상황은 나중에 다 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 진실을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게 생겼는데 마음의 상황을 보지 않고 외도 사실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배신감, 분노 이게 더 커지게 되고 배우자를 몰아세우게 되고 몰아세움을 당하는 배우자는 방어 기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막 대치 상황으로 들어가고 막 여기에서 받는 막 그 충격적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과정을 죄다 보는 아이들의 마음도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다 친밀한 관계에서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방어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은 외도의 상황으로 마음의 상황을 전달할 수도 없고요. 마음의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어요. 외도의 상황으로. 예, 마음은 마음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치료에 오시라고 하는 거고, 또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막 다 알리는 거죠. 뭐 외도의 경험, 그러니까 배우자의 경험이 있는 친구한테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받고 막 주변 가족, 뭐 친정 부모님 또는 시댁 부모님에게 다 알리고 막 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막 인터넷 정보를 막 다양하게 찾아서 인터넷 정보에는요 심리적 상황 또는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더 상처를 주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심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약물부터 먹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어려움을 더 주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잠을 좀 자야 돼서 잠을 자기 위해서 또 수면 유도제나 이런 거 드시는 거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서 그거에 맞게 약을 드시든 치료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조언을 얻어서 막 무분별하게 하셨다가 문제가 크게 생기시고 또 뭐 어떤 역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점쳐보고 사주팔자를 풀어서 뭐 여자가 몇 명 있다 이런 것들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거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건 또 다른 측면이에요. 예, 뭐 역술에서 말하는 뭐 바람기가 있고 여자가 몇 명 있고 이거는 여자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만 또 뭐 도화살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또 역술적인 측면에서 풀면은 또 연예인이 되고 뭐 인기몰이를 하고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풀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의 뭐 사주팔자 막 이런 게 무조건 다 외도로 풀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은 부부가 이제 마음이 건강하실 때 이제 좋은 방향성으로 뭔가 이제 좀 더 찾아가실 때 뭐 그럴 때 아예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외도 트라우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종교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것도 사실 종교적인 그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게 잘못되시면 왜 TV나 이런 데 보시면은 종교를 활용해서 남이 가진 것을 다 뺏으시는 분들 돈도 뺏고 성도 뺏고 막 다 이런 분들 있죠? 치료를 안 하시고 종교에 너무 이제 심취되시거나 그러면 이게 종교를 이용해서 종교라는 것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상처를 주고 인생을 부셔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 마음이 아프실 때 마음을 회복하러 오시는 건데요. 외도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셨다. 그러면은 외도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으셔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 외도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데 외도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부부 상담 치료로 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힘들어지시는 거잖아요. 더 진단이 잘못돼서 치료가 잘못된 문제가 생기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외도의 심리를 다루는 전문가를 먼저 찾으셔서 진단적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잡으셔서 소송을 하실지 또 회복하고 이혼을 하실지 종교적인 측면으로 가실지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라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외도를 중단시켜라. 증거를 자꾸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뭐 소송을 하고 상간자를 떼어내고 심리치료는 나중에 해라. 심리가 치료가 되어서 뭐 외도한 배우자를 너무 편안하게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더 막 상간자와 붙어서 뭐 그 외도를 계속한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 배우자가 왜 외도를 했는지 정확히 알고 마음을 치유하잖아요. 만나던 상간자도 싹 정리하고 돌아오신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중독이 어떤 심리 장애인지 정확히 아신다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예, 관계 중독이라는 게 이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배우자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외도를 한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상처받은 배우자가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 외도를 한 그 배우자의 마음이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올 때요. 저쪽에 상간자도 있잖아요. 상간자의 마음이 이제 다 뒤집히잖아요. 상간자의 마음이. 그러면 그 상간자가 뒤에서 조정을 더 세게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낀 외도를 한 배우자가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면서 고통 속에 놓이면서 이제 교도소 담장이를 걷듯이 왔다 갔다 이제 심리가 이제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또 같이 치유해 오시고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소송이나 뭐 추궁이나 막 이런 걸로 먼저 이렇게 하시게 되어서 그 기회들을 다 잃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독의 심리를 정확히 아신다면 그렇게 조언할 수 없다는 거를 아시고, 예, 뭐 관련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저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